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16맨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262일차. 오늘도 좀 따뜻한 시간대에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양말 보이실까요? 고창농악. 제 친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창 농악 전수관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준 양말입니다. 고창 농악. 아, 저분은 하루 종일 노고산을 도는 분 같아요. 아침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산행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패션도 똑같으시고. 자, 현재 시간은 3시 7분. 낮 기온은 영상 14도. 맨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발 이거 하나 샀는데, 여기 서강도 올라오는데 신발 샀다고 또 서강대 학생들이 신발을 툭툭 발로 차길래, 아, 그래, 신고식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덜 추워요. 바람은 제법 부는데 생각보다 황토 흙길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만 합니다. 아직 노고산의 단풍은 그래도 좀 살아 있습니다. 얘네들도 자기 생명을 다 해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렇게 걸으면서 최대한 일자로 걸으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더 이렇게, 그럼 딱 붙여서 걸으라는 얘긴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일자로 걷는 게. 으쌰. 어떻게 어제 처음으로 제가 협찬 방송을 찍었는데 보스웰리아 겔 많이 주문하셨습니까? 뭐 주문했든 안 했든 저하고는 크게 큰 상관은 없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방송을 찍어 놓고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스웰리아 성분이 근육통이나 관절염 이런 거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는 그러니까 발바닥 통증에는 훨씬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한번 이렇게 바르고 말 거를 2번 발랐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이 발바닥에 좋다고 하니까
저는 저대로 내가 지금 발바닥 아픈데 요거 발라가지고 최대한 안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2번 바르고 수면 양말 신고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그 맨발 걷기를 오래 하면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발 뒤꿈치가 땡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발바닥 정중앙이 약간 찌릿찌릿하고,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고, 앞꿈치 쪽에 꽹이가 앉듯이 굳은 살이 앉아서 좀 아프기도 하고, 보통 이런 증상이 이제 함께 오거든요. 대신 발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무릎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뒷목 뻣뻣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으로 낫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발바닥의 근육통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제품의 힘을 빌어서 나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어제 제가 그런 협찬 방송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협찬 방송 중에 이제 댓글로 저는 그거 안 써요, 고운발 써요. 저도 고운발 씁니다. 근데 그 고운발은 흡수가 잘 안 되고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해서 이제 양말 신으면 또 양말도 그 크림에 이렇게 겉면이 닿고 그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그 보스웰리아 겔도 발랐을 때 막 찝찝하거나 그러면 저 이거 별로예요 그랬을 건데, 피부에 바로 정말 한 5초 정도 이렇게 발라서 몇 번 문지르면 피부에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어제 협찬 방송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별개로 본 방송에서 얘기할 거는, 어제 어떤 분이 맨발 걷기 어떤 분이라고 하면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나 이 불안증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없어진다는 그 영상 주소를 그분한테 보내드리려다가 아니다, 이번에도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와 불안증,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가 체험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저기 단풍 너무 이쁘다.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여기가 볼품은 막 어제 보니까 막 그 서울숲 그쪽에 단풍들은 정말 멋들어지게 이렇게 지금 지고 있던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노고사는 그냥 본데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 단풍들이 울긋불긋하게 펴 있어서, 또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보는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왜 나왔겠어요? 맨발 걷기 지금 못 하시고 그냥 이 방송으로 대신하는 분들 계셔서 뒤에 단풍 실컷 좀 보시라고 단풍도 이렇게 최대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야, 여기 이 단풍도 엄청 멋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빨간 단풍. 아, 또 파란 잠바 아주머니 또 저쪽에서 내려오고 계세요. 저분은 제가 본인 운동에 방해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오늘은 어떤 불안감이 있으셨나요? 다들? 여기서 불안감이라고 하자면 다 각자 상황에 이 결부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일 텐데, 뭐 저처럼 자영업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오늘 21일이잖아요. 내일 22일. 다음 주가 이제 말일 주간이니까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매출 마감. 그런데 이제 그 매출 마감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감과 기대감은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불안감이 더 크죠.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걱정.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걱정을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해 나가는 무게감이 적지 않아요. 뭐 직원이 많은 분들은 이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어깨가 무거울 것이고, 직원이 없고 혼자 어떤 사업을 한다 해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따른 무게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 이제 무게감이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은 불안감으로, 그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불안감이 커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더 커지면 이렇게 못 살겠다, 그냥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해버리자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사업이 망하거나 뭐 폐업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을 불안감으로 쌓이게끔 만들어 둔 거거든요. 사업이 안 되거나 좀 부진하거나 뭐 망하기 직전이거나까지 가도 산 목숨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파상, 뭐 개인 회생, 그런 절차도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는데, 폐업했다고 해서 죽을 일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가 없는, 혹은 좀 피해를 준 그 빚을 졌다 하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회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고
또 천천히 일어나서 일을 한 다음에 그걸 갚으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가수 이상민 씨가 있는 건데, 그 친구는 살면서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본 친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와,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또 걱정이 많다거나 불안감이 큰 분들은 일단 본인의 이 마음을 최대한 좀 다잡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해야죠. 그게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우울했던 사람도 웃게 되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도 그 걱정과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게 됩니다. 이제 저한테 이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 좋다,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도 걱정이 많아서 누구한테 토로할 데가 없었을 거예요. 기껏 토로해봐야 뭐 가족, 형제간한테도 토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토로를 하면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쌓아두고 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우울감이 커지면 스트레스도 같이 커져서 마음의 병을 크게 앓죠. 맨발 걷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어느 한 곳에, 자영업을 하신다면 뭐 매출이나 뭐 직원 관리나 그런 쪽에 자기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곤두서 있는 신경을 이 맨발로 걸음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모인 모세혈관, 이 말초 신경들을 자극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과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신경을 자극해줘서 분산시켜줘요. 그리고 셀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이 척추를 타고 이렇게 발 뒤꿈치에 충격으로 이렇게 걸을 때 발 뒤꿈치의 충격이 허리로 타고 올라가고, 이 허리에서 다시 이 목으로, 뇌로 그렇게 퍼지면서 행복감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맨발 걷기 하다 보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이나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조금씩 사라지네? 그런 신비한, 또 그런 신기함을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생각 들어서 그런 댓글도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저의 걱정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쌓였던 불안감은 우울증으로 바뀌고 하는 저의 경험들을 말씀드리자면 간단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제 사업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일정, 또 오늘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저는 켜켜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막히거나 그러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오면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떨쳐버리려고 노력도 했죠. 그런데 못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 쌓이는 불안감을 어떤 식으로 제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겼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제 몸 안에 큰 병이 돼가지고 우울증으로 남고 스트레스 지수도 커지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얘를 어떻게 좀 고쳐볼까 생각하지 않고, 얘를 내가 어떻게 지금 달래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막상 어떻게 달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정신과 치료, 진료, 사실 정신과 요즘에 예약 넘쳐나서 정신과 의사들이 오히려 내 정신 상태 좀 봐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던데, 그거를 또 약물로 의지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작년 8월 달이었어요. 작년 8월 달. 굿드맨이라는, 지금 뭐 병원에 가 계시고 막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근데 그분이 벼랑간 차에서 자기 암에 걸렸다, 그래서 맨발 걷기 시작한다. 근데 정말 극단적이었거든요. 그분도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맨발 걷기를 시작한대. 그때 저는 맨발 걷기가 뭔데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 뒤에 있는 이 노고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이 둘레길을 아까 그 파란 옷 입은 여사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요. 하루는 신발 신고 돌고, 또 하루는 신발을 벗어볼까 하고 맨발로 한번 돌아봐요. 근데 아프죠. 뭐 아픈데 이거 쾌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 맨발로 걷는 게, 그 쾌감이라는 것은 지압 효과에 따라서 이 발바닥을 자극해 주니까 잠들어 있던 저의 어떤 또 다른 신경 세포들이 막 제 몸 안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엄마 이제 나는 맨발 걷기 요거 해봐야 되나 이거 정말 좋은데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꽤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전 자기 관리도 잘했으니까. 그런데 맨발 걷기 하면서 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그간 어떻게 했느냐, 주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갑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속하긴 한데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보면 그 사람들을 약간 조지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난 거죠.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가
일로 인한 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일기를 쓴다든가 생각을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덜어내는 그런 정화 작용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아주 개운하게 비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를 아주 개운하게 다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걱정을 다 안고 사는 이 사람들인데 걱정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술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겠죠. 하지만 깨고 나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면서 살아야지만 본인 명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더군다나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쌓이는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맞는 게 생기면 진짜 그거를 이제 미치도록 하는 사람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 맨발 걷기를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매일 맨발 걷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스트레스가 없냐? 우울감이 없냐? 불안감이 없냐? 아이고, 이 걱정은 또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와 같아서 잠자기 전까지 또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바로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 따른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죠. 계속 몸 안에서, 머리 안에서 생각돼서 생성이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수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맨발 걷기로 지수를 낮췄고, 스트레스 지수를, 불안감 지수를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은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지. 이제 하다 보면 나 오늘 정말 컨디션도 좋고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정말 좋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다시 스트레스는 자기 몸 안에 활성산소가 쌓이듯이 그렇게 같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신문 제목으로 우리가 만든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암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꼭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왜 암과의 동행이냐? 암은 이제는 친구 같은 거다.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만약에 암이라는 애가 나한테 왔으면 걔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좀 달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꼭지를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이 스트레스와의 동행, 그러니까 늘 내가 품고 있는, 어찌 보면은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산다고 하면 이제 적당히 걔네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타협이 저는 이 맨발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달래면, 보세요. 맨발 걷기 했더니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불안감도 꽤 없어지더라. 이거 대체 뭐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랄 일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 맨발 걷기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기하고, 그냥 맨발로 황토길을 좀 걸었을 뿐인데, 물론 발바닥은 좀 아프지만 몸도 엄청 건강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오늘 맨발 걷기를 하기 전까지의 했던 잡생각들이 많이 좀, 그 잡생각들이 또렷또렷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다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그 잡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계획할 수도 있고, 맨발 걷기 하면서 오늘은 뭐뭐뭐 해야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오목 두기로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이제 막내가 6살인데 오목, 장기 그런 거를 꽤 잘 둬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하고 오늘은 몸으로, 옛날에는 많이 어제까지도 몸으로 많이 놀아줬는데, 오늘은 바둑 알을 사서 오목을 둘이 둬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엄청 재밌어요. 기뻐요. 왜냐면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호흡하면서 어떤 걸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아들하고 노는 거 너무 재밌어서 막 너무 귀엽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아들은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는 친구여서 그 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게 또 저한테는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놈한테 내가 오목을 좀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은 본인 삶의 어떤 활력소로 이어지고, 그 활력소가 매일 생동감 있게 몸에서 요동치는 과정에서 저는 맨발 걷기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어떤 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재미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새도 없고 우울할 새도 없는 거예요.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은 이 맨발 걷기 할 때만큼은 많이 줄어듭니다. 저 아까 시작할 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맨발 걷기 하기 전까지 계속 이번 달 매출이 이제 시작이네, 아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생각이 아까는 한 80%였다면 지금은 한 20%? 우리 아들하고 오목둘 생각이 한 6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해온 지가 6년이 넘었어요. 그럼 매달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매달 계속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 저도 버텨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 걱정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된다. 그 제 패친 중에 최보기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걱정마, 어떻게 해서든 된다. 한번 기회 되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책 제목처럼 걱정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됐잖아요. 또 이번 달도 어떻게 해서든 될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이번 달 매출에 대한 저의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좀 긍정적이에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바심이 늘 있죠. 아마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제 마음 같을 텐데, 그 조바심이 있는데 그 조바심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맨발 걷기 하고 나면 그 조바심이 조금씩은 떨쳐진다. 이렇게 하고 사무실에 갔다가 집에 퇴근하면 마음이 엄청 가볍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사실 이거는 저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또 맨발 걷기 해도 딱히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안하다면, 이제 충격요법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그 상황을 펼쳐놓고 최대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이라는 게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까지도 다 열어놓고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는 그 걱정이 그렇게 막 죽도록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걱정은 아닐 거다 이제 하는 생각,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더 충격요법을 줘서 좋더라고요. 그게 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인상을 늘 좀 힘드셔서 쓰고 다니신다 하는 우리 어르신인데, 오늘도 여전히 인상은 쓰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구면이니까 목례를 하면 또 엄청 좋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 저 어르신도 제가 영상 찍으면 방해될까봐 뒤로 이렇게 걸어가 주시고 그랬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힘든 얼굴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구독자님 말 맞다나, 진짜 힘들어서 저렇게라도 하시는 거다. 이제 그 마음으로 저분을 제가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근데 저분도 어쨌든 맨발 걷기가 아니고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산이 주는 그런 힐링도 엄청나거든요. 진짜 커요, 진짜. 이 나무가 인간한테 주는 그런 영향은 엄청납니다. 저는 이 나무들이, 전 식물도, 우리 집에 지금 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저는 그런 친구들 키우는 걸 꽤 즐겨 하는데, 산에 오면요, 저는 나무들이 다 하나의 생명체니까 얘네들도 다 숨을 쉬고 있고, 눈, 코, 입, 뭐 귀는 없지만 저를 보고 있고, 저하고 무언의 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산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아요. 그냥 얘네들 이렇게 있어서 서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산은 그거보다 더 크고 값진 어떤 더 큰 걸 우리 인간들한테 주죠. 그냥 와서 걷기만 해도 힐링되고 상처가 이렇게 낫는 그런 효과? 그래서 여기를 막 많은 전국의 산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아마 산에 자주 다니면 우울증이나 걱정, 불안증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근데 산에서 맨발 걷기까지 한다? 더 좋겠죠. 아이고 좋다. 엄청 좋아요. 엄청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처럼 막 나쁠거럽지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저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굳이 저분들 눈치를 제가 막 살피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기서 또 바닥을 쓸고 계시는데 먼지가 또 이쪽으로 옵니다. 바닥 쓸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불안감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많이 없어지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약간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무거워요. 왜냐면 목요일이라서 그런가. 또 아침에 매출 리스트를 한번 쫙 보고 혼자 막 고민하고,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니까 힘들었어요, 혼자.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맨발 걷기 하러 아까 올라왔는데, 이제 맨발 걷기 지금 현재 43분 넘게 50분 가까이 가는데 지금 저의 기분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벼워서 그래, 걱정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되긴 되겠지만 제대로 잘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스스로 노력합니다. 아마 이번 달도 엄청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또 이뤄낼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저의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은 살면서 본인의 이런 관리를 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는 게 다양한 색깔로 보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여요. 그렇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관리 없이
계속 불안하고 우울함 속에 빠져서 살면 검정색 혹은 단색 위주로 세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형형색색의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못 보고 좀 단색만 보고 사니까 더 우울해지죠. 더 불안해지고. 하지만 자기 관리,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본인과 맞는 거. 사실 저는 맨발 걷기가 저랑 너무 맞으니까 이렇게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치면서 골프가 너무 막 그 때리는 느낌이니까 또 막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어떤 사람은 농구를 한다. 뭐 구기 종목 열심히 땀을 흘리면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본인에 맞는 그런 운동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단색으로 세상을 볼 게 아니라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본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살면 훨씬 더 우울감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요, 또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운동 하나씩은 다 하라고 합니다.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서구청장배 무슨 수영대회를 선수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걸 하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자유롭게 재밌게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수영을 하면 그 친구는 뭐 세상 좋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래, 우리 딸은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면 되겠다. 우리 아들은 아직 6살이니까 의외로 딸보다, 누나보다 활동적이진 않아요. 얘가 가만히 앉아서 책 읽거나 영어 공부하거나 저랑 오목 둔다니까요. 그런 거 하는 거를 의외로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막 밖에 나가서 몸으로 노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저랑 같이 막 축구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도 수영을 보내요. 그러니까 각각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사는데 조금 더 본인 스스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라진다고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본인한테 맞는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거를 잘 이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젊었을 때 술, 담배가 그렇게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술, 담배를 많이 그러니까 술보다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고 살았나, 그걸로 저를 관리했나, 참 멍청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후배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46인가 7인가 그런데 저한테 이제 형, 저
50 다 돼가니까 자기도 회사에서 약간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에? 벌써 뭔 말이냐. 근데 뭐 약간 좀 제가 들었을 때는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뭐 지금 현재 임원인데 나가라 뭐. 근데 이제 얘는 20년 넘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임원으로까지 올라왔고 그랬는데 집에 가라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벌써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2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사실 제 후배의 상황에 저를 얹어서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저도 우리 후배 얘기를 듣고 머리를 망치로 꽉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20년을 어떻게 살아왔지?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때 살아왔던 과정을 생각해보고 지금 40대에서 저의 20년은 이제 앞으로 60살까지가 20년일 텐데 그러면 벌써 1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한테는 벌써 한 7, 8년을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래, 옛날에는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사명감을 갖고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나는 그런 언론사를 차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려 왔는데 지금 현재 나는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20년을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제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후배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매출 얼마 또 직원 몇 명 그런 걸로 징징댈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하려면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극복하고 앞으로 20년을 위한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지금 기름진 땅에 뿌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와 이거 사는 거 진짜 쉽지 않다 심각하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뭐 어제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오늘 당장 내가 뭐 어째야 될까 바로 해답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은 그 생각을 최대한 그쪽에 내가 앞으로 지금 20년 살았어. 또 앞으로 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60에서 80은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숨 쉬어지니까 사는 것보다는 막막한 미래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과 앞으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계획은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불현듯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하진 않고 다행이다 벌써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우리 후배를 보고 깨달아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런 거예요. 이제 회사 나가면 뭐 해야 될까? 막막한 거예요. 와, 단풍 멋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더 살아갈 건데 이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막막해요, 지금. 이 막막한 거를 이제 다각도로 생각하고 제 스스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막막함을 이제 좀 덜어내야 될 텐데, 이제 어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돼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매출은 매출이겠지만 그거는 뭐 늘상 해왔던 것이니까 뭐 크게 뭐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가고 뭐 하고 했을 때 마음이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맨발 걷기 시작해서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고구마를 한 5-6개 먹어서 가슴이 그냥 체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꽉 막혀 있지? 저 스스로는 아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맨발 걷기 하고 그 안에서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의 20년을 또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는 이런 계획이나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 혼자 그냥. 근데 저의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본인 당장 생을 마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하고 사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정을 건사하면서 내 스스로의 만족할 만한 삶을 앞으로 20년 동안, 그리고 또 나머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어제부터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었던 것 같네요. 아이고, 이제 조금 후련해요. 얘기해 놓고 나니까.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맨발 걷기 유튜브 저의 영상은 저한테는 해우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해우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이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의 어떤 저만의 고민도 이렇게 그냥 서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봐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떠나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하고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했고 야, 저 1시간 동안 지금 59분 40초 이제 넘어가는데, 와, 저 1시간 동안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바람이 뭐 찬바람이긴 한데 그렇게 춥지도 않고,
으쌰, 잠깐만요. 으쌰. 으쌰. 그렇게 춥지도 않고, 또 지금 시간이 아까 제가 언제 올라왔다 했죠? 2시 뭐 3시에 3분인가 뭐 그래. 지금 4시 47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추워요. 영상 13도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추워져 가지고 그 추위에 맨발 걷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추위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앉아가지고 어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어싱이 걷는 어싱도 좋지만 제자리 어싱이 얼마나 저한테 좋다라는 걸, 그 전에는 지압 어싱이 저는 더 좋아요 했지만 이 제자리 어싱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워도 제자리 어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쨌든 그 불안감과 걱정, 우울증에 맨발 걷기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들 때문에 힐링하고 치유받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그 목표를 이뤄가고 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사실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목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걸 달성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허무함, 그런 것들 때문에 에이씨 무슨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매일 목표 한 바가 없어도 그냥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의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좀 장기간, 그러니까 미시적인 그런 목표보다는 거시적이고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살아나가야겠어요. 그 중심에는 저는 이 맨발 걷기를 중심에 두고 이제 살아갈 겁니다. 어떤 그 목표의 기준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축이 있으면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맨발 걷기를 중심 축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20년 또 다음 20년을 살면 그 20년 안에 그 다음 20년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 이변이 없는 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건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잘 먹고 잘 싸야 될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늘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걸 하면서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나머지 20년 또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지금 사업을 잘 영위하고 내가 알뜰살뜰하게 키우고 이어가서 그때까지 망하지 않고 이 사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후배는 광고 업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수주를 따가지고 또 하고 막 그러는 게 이제 대규모 큰 업체들한테만
그런 경쟁에서 그런 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차리려고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은 형 이제 나 곧 그만둬야 되는데 뭘 해볼까? 극단적으로 막 치킨 장사까지 막.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은 야, 해왔던 거를 해가야지. 해왔던 것에 정반대의 다른 것을 하면 100%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단계니까 너가 생각을 잘 해봐라. 형은 기자만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언론사를 차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너는 광고 쪽의 일만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일들을 봐야지, 그게 그러지 않고 전혀 생뚱맞은 생뚱맞은 걸 계획하거나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본금도 날릴 수가 있다. 지금 엄청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1시간 이상 계속 혼자 영상으로 떠들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또 맨발 걷기 마무리 하고요. 맞다, 뭐 하나 까먹은 말이 다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불안감에 대한 얘기들을 그 박학다식하게 한 게 아니라 자팍다식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불안감이나 그런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고, 체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생각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만 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찾아오는 게 활성산소처럼 불안감이 다시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 체력을 좀 최대한 아주 짱짱하게 만들면서 이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도 비관적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해야지만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없어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그게 아주 평이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야 차 조심해라, 아이고 건강해라, 약간 늘상 듣는 말이니까 평이한 얘기 같지만 실제 차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쩌든지 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이한 말이 엄청나게 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라는 말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하면 일단 잘 드십시오. 잘 싸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또 하시고, 거기다가 조금 더 힘이 나서 맨발 걷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근처에 가셔가지고, 추워도 이제는 추위에 적응됐잖아요. 맨발 걷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10분 좀 안 되게 어싱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 3분 4분만 해도 막 발바닥 시렵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려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참을만 합니다.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같이 더불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자, 저는 내일 263일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맨날 사진 찍을 때 막 아이고 이따 우리 아들이랑 오목들 생각에 엄청 좋습니다 저는. 자